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12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미분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1차 형식에서 2차 형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중요한 두 가지로 이제 1차 형식 두 개를 쇠기 곱하는 것과 또 1차 형식 하나의 외도함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미분 형식의 정의를 복습을 해보면요. 네, 1차 형식이란 1차 형식이란 이제 그 어떤 R3의 영역 D에서 정의된 벡터장의 이제 1차 형식 파일을 이제 취해주면은 벡터장을 입력을 받으면은 어떤 함수를 하나 얻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덧셈을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벡터장의 함수를 곱한 것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1차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 형식은 이제 벡터장 두 개, 예를 들면 V하고 W가 있으면 그것을 입력받아서 이제 어떤 함수를 얻는 것. 그런데요, 이제 규칙은 이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이제 각 성분에 대해서 선형이고 앞에 붙은 함수는 앞으로 이제 곱한 것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dx1, dx2는 라는 2차 형식은 u1하고 u2를 입력받으면은 이제 1, 그리고 u2랑 u1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받으면 마이너스 1이지만 나머지 경우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 한쪽에 함수가 붙으면은 그 함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형식의 표준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았고요. 네, 그래서 1차 형식은 이렇게 dx1, dx2, dx3의 이런 함수를 곱한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2차 형식도 dx1, dx2, dx2, dx3, dx3, dx1 이 각각에다가 적당한 함수를 곱한 것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쇠기곱과 외도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쇠기곱이란 이제 1차 형식 두 개를 곱하는 것인데요. 1차 형식 두 개를 파이랑 프 사이라는 1차 형식이 있을 때 우리가 파이 이렇게 곱 프 사이 이런 기호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2차 형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해줍니다. 요거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VW를 입력받은 그 규칙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이거의 정의는 5V 부사이 W 빼기 부사이 V 파이 W.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2차 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fdx1 하고 gdx2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웨지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표준 표현으로 쓰이니까 각각을 이제 이 다음 세 개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U1, U2를 입력받았을 때 뭐가 나오냐, U2, U3를 입력했을 때 뭐가 나오냐, 또 U3, U1을 입력했을 때 뭐가 나오냐, 이것을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정의에 따르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FG고요. 뒤에 두 개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fdx1, gdx2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fg dx1, dx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fdx1하고 gdx1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같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 2차 형식 요것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ui, uj 어떤 거를 넣어도 계산을 하면은 이게 다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fdx1, gdx1 하면은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함수는 이제 함수끼리는 먼저 곱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는 0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dx1, dx2는 이거는 그냥 dx1, dx2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dx2 웨지 dx1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dx1의 dx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함수는 함수끼리 먼저 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면요. 파이가 이렇고 p사이가 이럴 때 요거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물론 dx1 웨지 dx2는 이렇게 그냥 붙여서 써도 되겠습니다. 붙여서 쓴 거랑 같게 되겠습니다.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쐐기곱의 계산 정의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외도 함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함수는 이제 exterior derivative라고 하는데요. 파이가 1차 형식일 때 d파이라는 것을 이제 2차 형식인데요. 정의를 여기서
여기서 VW 두 개 입력받은 거를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그 phi-v라는 함수를 이제 W 방향으로 미분한 것 이거죠. 그다음 빼기 phi-w를 V 방향으로 그 미분한 것.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2차 형식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을 체크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phi가 fdx1이다. 그러면 dphi가 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해보겠습니다. dphi u1, u2 하면 이거는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이게 dphi의 정의인데요.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하면 요거는 u2의 fdx1 u1 빼기 u1의 fdx1 u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그 dx1 u1은 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이것은 u2의 f가 되겠습니다. dx1 u1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dx1 u2는 요건 0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겠고요. u2f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u2f는 라운드 x2분의 라운드 f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를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dphi u2 u3 하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phi의 u3 u1을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u3의 fdx1 u1 이 부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u3f가 되고 그거는 이 편도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가 아니죠. 죄송해요. phi가 fdx1일 때 dphi가 뭐가 되는지 정합해보면요. dphi는 라운드 x2분의 라운드 f dx1 dx2 빼기 빼기인데요. 3 라운드 f dx3 d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 df가 뭐였냐면은 df를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요.
네, df가 이렇게 쓰였고,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네, 이거를 여기다 이용을 하면은, d파이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df의 dx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써보면은 네, df를 하고 dx3를 하고 여기에 dx1을 이제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강의록에 제가 이 정의의 부호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정의에 다시요. 여기 강의록에 네, 여기서 이 정의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V하고 W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V의 파이 W 빼기 W의 파이 V 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자연스러운 계산이 이제 잘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부호가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파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쓰면 이게 결국에 dx2 dx1이고요. 더하기 라운드 x3분의 라운드 f의 dx3 dx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dx1하고 dx1하고 쇄기곱을 하면 여기는 이제 0이 되니까 이제 나머지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파이가 fdx1 이렇게 하나일 때를 해보았습니다만 이게 여러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d파이는 df1 쇄기곱 dx1 더하기 df2 쇄기곱 dx2 더하기 df3 쇄기곱 dx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n차원 공간에 k차 형식이 있을 때 이 외도함수를 취하면 그러면은 k 플러스 1차 형식을 일반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차 형식이랑 n차 형식이랑 우리가 쇄기곱을 하면 그러면은 m 플러스 n차 형식을 얻게 되고요. 네, 우리는 지금 다 1차끼리 할 때만 이제 알아보았습니다만
3차원 공간에서는 사실 요것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 충분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요 외도함수와 쐐기곱은 일반적인 미분 형식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그런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그 외도함수와 쐐기곱의 정의로부터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각자 요 규칙은 이제 각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유용한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가 이제 함수는 이렇게 0차 형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df를 해주면은 df는 우리 df를 이제 d를 취하면 1차 형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계산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z가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계산을 하면 exy d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yz 빼기 1의 d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dz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y가 x dx 빼기 y dy고요. 부사이는 z dx 플러스 x dz일 때 두 개를 계산하면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dx 빼기 y dy 곱하기 z dx 더하기 x dz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분배 법칙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곱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게 1차 형식인데 지금 같은 문자가 나오면은 0이 된다는 것. dx 곱하기 dx 이런 거는 0이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x제곱 dx dz 빼기 yz dy dx 빼기 yx dy dz 이렇게 남는데요. x제곱 dx dz 이제 dx dy 순서를 바꾸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빼기 yx나 xy나 같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1차 형식과 2차 형식의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형식 x dx 빼기 y dy과 y dy와 y dx dz 더하기 x dy dz 라는 2차 형식의 쐐기곱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역시 분배 법칙으로 하되 이제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dx, dx, dz 이런 거는 0처럼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 해보면 자 x제곱 dx, dy, dz 빼기 y제곱 dy, dx, dz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3차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순서를 바꾸면 역시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dx, dy, d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3차 형식이 되는데요. 3차 형식은 이제 사실 벡터장 3개를 입력받아서 함수 하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뭐 입출력 기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3차 형식은 결국 3차원 공간에서는 3차 형식은 다 어떤 함수 곱하기 dx1, dx2, dx3 무조건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3차 형식은 사실 이 함수에 의해서 R3에서 3차 형식은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차 형식과 2차 형식의 쇠기곱을 하면 3차 형식이 나온다는 것. 계산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10단원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